개편을 새롭게 맞이하는 코너입니다. 수요일 만나는 남자 김세원 리포터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친절한 직업 사전입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김세훈 리포터 자리에 함께해서 너무 반가워요.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의 네. 남자 수남 김세훈입니다. 네, 오랜만에 반가워요. 뵙겠습니다. 네. 친절한 직업 사전 처음 이제 개편 후에 함께하는 시간인데 네. 어떤 코너인지 소개를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이 직업 사전 말 그대로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만나서요. 그 해당 직종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네. 그 직업을 가지려면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부터 알아보고요. 그 종사자가 아니면 모를 그 실무의 내용과 그리고 그 종사자가 알려주는 직업에 대한 장단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첫 번째 코너니까 오늘 네. 첫 시간 어떤 직업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이틀 전이죠. 월요일 4월 20일이 바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그 날을 맞아서 그에 관련된 직종 만나고 왔는데요. 예전에는 직업재활사라고 불렀던 직업인데요. 2017년부터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로 명칭이 바뀐 직업입니다. 이 직종은 조금 먼저 어떤 일을 하는지 부산 남구 장애인 복지관의 문지영 장애인 재활 상담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장애인 재활 상담사는 직업을 가지고 싶어하는 장애인들에게 그들이 가진 직업 능력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개개인의 흥미와 강점을 살린 직업을 알선해주는 역할입니다. 또한 사업체의 직무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장애인 취업자가 장기적으로 취업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의 직업 세계와 노동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여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장애 유형이 발달 장애인이거든요.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제조업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병원 서비스직 쪽으로도 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제과제빵에도 가장 이제 관심사가 많은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많이 욕구를 보이고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익 광고를 보니까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네. 보여주는 그런 것이 있었었는데 아마 이런 경우를 통해서 취업이 된 경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분들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취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직업.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장애인 재활 상담사인데요. 이분들의 업무를 보면 가장 먼저 직업 재활을 받을 대상자인 장애인을 먼저 발굴해야 됩니다. 그 발굴 과정에서도 어떤 직종에 적합할지 모두 따져보고 모집하는데요. 네. 그렇게 선별된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도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뒤에는 훈련을 통해서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고요. 그렇게 취업을 시킨 뒤에는 그 일이 끝이 아니라요. 이 사후 관리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그 기간 동안 장애인 재활 상담사가 사업주와 동료들 그리고 대상자 가족들까지 만나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서로 간에 좀 어려움이 있다면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분들이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취업해서 직장에서 조금 안정화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물러나는 게 장애인 재활 상담사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조금 전에 인터뷰도 또 해주신 우리 문지영 장애인 재활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몇 분의 장애인들을 그 취업에 성공을 시키셨을까요? 이 먼저 이런 과정을 이 문지영 장애인 재활 상담사 혼자서 하는 일은 아니고요. 네. 근무하고 있는 그 한 팀에서 통틀어서 같이 진행하는데요. 올해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복지관이 휴관을 하는 바람에 조금 많이 못했습니다. 네. 올해만 근데 약 60명이 넘게 취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만 보면요. 연간 수백 명의 장애인을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취업률로 비교해 보면은 문지영 사례관리사 문지영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 팀이 부산에서 1, 2위를 다툰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많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고 이 직업에 종사한 지도 한 7년 정도 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연간 수백 명의 7년이면은 수천 명의 장애인분들을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장애인분들을 만나보면서 재활 상담을 진행하면서 좀 기억에 남았던 분은 어떤 분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에 처음 왔을 때 개인 위생 관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불안감을 느낄 때면 이상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 행동에도 불구하고 작업 기능이 양호하고 발전 가능성과 취업 의지가 있었기에 직업 적응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을 받는 동안 더 심한 문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머리를 기둥에 반복해서 박거나 이어폰줄을 목에 감고 극단적인 선택 중이라는 표현을 하는 등 여러 번의 자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들은 가정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여 자신을 알아봐 달라는 표현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그런 A군에게
부산 지적장애인 자기권리 주장 대회라는 출전을 권유하였습니다.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은상을 받고 전국 대회 출전 기회까지 주어졌습니다. 그 후로부터 A군은 다른 친구들보다 어려웠던 취업을 복지관 훈련 기간 종결을 앞두고 요양병원에 알선하여 취업에 성공하였습니다. 취업 후 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도움을 받는 대상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또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 가장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네, 이 해당 대상자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A군이었는데요. 이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 본인의 의사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서툴러서 A군처럼 뭐 자해를 하거나 아니면 타인에게 폭력성을 드러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네. 이런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으로 능력을 발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일은 책임 의식이 없으면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김세훈 씨 같은 경우도 리포터잖아요. 예,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이제 자부심이라든지 네. 아니면 일에 대해서 뿌듯함 이런 걸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마찬가지 우리 좀 아까 인터뷰한 문지영 재활 상담사 네, 같은 분들도 이 일에 대해서 보통 일은 분명히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갖고 분명히 만족감은 100%일 것 같은데 이상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만족을 느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직업이라고 하면 하는 일의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로 환경이나 대우나 직원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죠. 이분의 이제 최종적인 근로 만족은 대상자분들 그러니까 교육하는 장애인분들이 취업에 성공해서 정착돼 있을 때가 제일 좋다고 합니다. 네. 그 뒤에는 뭐 이제 그렇게 취업에 성공한 분들이 이 복지관에 찾아와서 뭐 또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후배 장애인들에게 조금 뭐 격려를 해주는 모습 네, 보면 굉장히 네. 뿌듯하다고 하는데요. 이 직업의 만족도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그 점에서 문지영 재활 상담사는 전문 직종을 비교해 보면 비교적 일찍 취업할 수 있어서 좋은데 초봉이 조금 다른 직종에 비해서 낮은 게 아. 흠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게 어차피 연차가 쌓이면은 연봉 그 호봉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이 문제는 버틴다면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근무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본인이 근무하는 곳의 근로 환경은 다른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게 복지도 굉장히 좋고요. 네. 하지만 제일 중요한 점 하나가 발달 장애나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을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조금 끌어안을 수 있는지 그런 조금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사명감이 참 그러니까 필요한 필요해요. 그런 네. 직업인 것 같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직접 또 이렇게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 인식에서부터 좀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학을 진학할 때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대학교에 관련된 학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해야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 자격증에 응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전국에 장애인 재활 상담사와 관련된 전공을 두고 있는 학교가 매우 적습니다. 10개 안에 있거든요. 아, 부산에도 한 곳뿐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을 조금 신중히 잘 해야 되는 직종인데요. 계속해서 이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는 직업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은 좀 어떤 게 있는지 문지영 재활 상담사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과에 진학할 때 이제 동기들이 원래는 저희가 재활복지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재활이란 단어가 그냥 의료재활이로 보통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직업재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너무 생소하다 보니 이과에 왔는 장애인과 관련된 직업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조금 많이 힘들어해서 자퇴를 하거나 휴학하는 친구들도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과에 진학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보고 내가 어떤 유형의 장애인을 만나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집중적으로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런 장애인분들의 가장 어려운 목표가 직업 재활을 통한 취업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된 학습과 훈련을 거쳐야 하고요. 거기서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힘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는 직업이 오늘 소개해드린 장애인 재활 상담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자기의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는 분들이
하고 계시는 직업이 네. 바로 이 직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지금까지 김세현 리포터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예. 수남이 씨라고요? 이제 수요일의 남자 줄여서 수남입니다. 네, 수남 씨. 네, 계속 그러면 수남이라고 해도 될까요? 되셔도 되죠. 그러면 안 되죠. 네네. 월남이 원래 베트남 가셔야 되니까 안 되고 아. 수요일에 오세요 그냥. 네. 썰렁하면 달리는 알겠습니다. 라디오 네. 수요일마다 더 썰렁하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오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는 더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